저 오미선 씨 짝사랑하려고요. 태풍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에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오미선만 얼어붙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미선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거든요. 뭐라고요? 미선이 겨우 입을 열었을 때 태풍은 오히려 태연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 오늘부터 저 미선 씨 짝사랑하려고요. 뭐부터 할까요? 나 잘할 수 있겠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미선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짝사랑을 선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저렇게 당당하게, 마치 오늘 점심 메뉴 고르듯이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태풍의 눈빛만큼은 장난기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진지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미선 씨를 좋아하게 됐다고요. 근데 미선 씨는 아직 저를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짝사랑부터 시작하려는 건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옆에서 지켜보던 배송중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차선택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빨개졌고요. 구명관은 자신의 화분에 물을 주며 못 들은 척했지만 사실은 귀가 쫑긋 서 있었죠. 미선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 빨개진 정도가 아니라 귀까지 새빨갛게 익어버렸어요. 그녀는 서류를 주우며 얼버무렸습니다. 사장님, 농담하지 마시고요. 조달청 입찰건 준비해야 하잖아요. 저 진담인데요. 아, 그리고 조달청 건도 당연히 해야죠. 일은 일이고 마음은 마음이니까요. 태풍은 정말로 진심이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회사 장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깨달았거든요. 자신이 이 회사를 지키려는 이유가 아버지 강진영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사무실 환기를 시키고 저녁에는 제일 늦게까지 남아 내일 일정을 정리하는 미선. 작은 일에도 꼼꼼하게 메모하고 회사 돈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오는 미선. 그런 미선을 보면서 태풍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싶은 건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미선 씨, 저 진짜예요. 근데 아직 고백은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가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미선 씨는 그냥 평소처럼 지내시면 돼요. 평소처럼이요? 이런 말 듣고 어떻게 평소처럼. 미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왕남모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태풍아, 큰일 났다. 남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태풍이 벌떡 일어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조달청 입찰건 말이야. 표상선에서도 뛰어든대. 그것도 표박호가 직접 진두지휘한대.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표박호. 그 이름만 들어도 태풍의 표정이 굳었거든요. 해운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으니까요. 구명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표박호라면 그 표상선 대표 말씀이신가요? 네. 표현준 그 새끼 아버지요. 태풍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표현준.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자신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던 그 녀석의 아버지가 직접 나섰다는 건 이번 입찰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차선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표상선은 우리랑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용선만 56척 돌리는 회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포기하자는 거예요? 태풍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차선택은 입을 다물었어요. 태풍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택 씨 말이 맞아요. 어차피 출발선부터 다르죠. 저쪽은 배도 많고 자금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질 거라는 법은 없잖아요. 미선이 조용히 태풍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방법이 있으세요? 태풍이 미선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믿음이 태풍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있어요. 아니, 만들어야죠. 미선 씨, 그 수수용 장갑 말이에요. 미국에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했죠? 네, 메디컬 서플라이 코퍼레이션이요. 독점 생산하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표상선이나 다른 경쟁사들은
어차피 국내 유통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조달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직접 미국 본사와 컨택해서 한 단계를 건너뛰는 거죠. 구명관이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게 말은 쉽지만 미국 본사랑 직접 거래하려면 신용장 문제도 있고 최소 주문 수량도 엄청날 텐데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안 되죠. 파트너가 필요해요. 태풍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계산을 끝낸 상태였거든요. 미선 씨, 국내 대형 병원들 리스트 좀 뽑아주세요. 특히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처럼 수술용 장갑 소비량이 많은 곳들이요. 우리가 미국 본사와 직거래를 하면 가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도 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미선이 바로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태풍은 그런 미선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믿을 사람은 미선뿐이라고요. 그때 배송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사장님, 병원이랑 손잡는다는 건 결국 우리가 중간 마진을 포기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수익이. 송중 씨 말도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손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번 조달청 입찰에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인정한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입찰 때는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태풍의 설명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남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태풍아, 표바코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그 양반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라고. 알아요. 근데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이미 시작했고 직원들도 뽑았고 무엇보다 태풍이 미선을 힐끗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미선은 모니터를 보는 척하며 얼굴을 돌렸지만 귀가 또 빨개진 걸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풍 상사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병원 리스트를 정리했고 구명관은 자신의 오랜 경험을 살려 미국 기업과의 거래 시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어요. 차선택은 자금 계획을 다시 짰고 배송중은 물류 루트를 검토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풍도 함께 일어났어요. 미선 씨, 같이 나가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아요. 괜찮긴요. 이 시간에 여자 혼자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바래다 드려야죠. 미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 대체 언제까지 짝사랑 타령을 할 건가요? 둘은 조용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1997년 가을, 서울의 밤거리는 어딘가 쓸쓸했어요. IMF의 그림자가 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거든요. 한참을 걷다가 태풍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뭔데요? 오미선 씨는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미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가족이요. 미호랑 범이, 그리고 할머니요. 제가 이 모든 걸 버틸 수 있는 건 그 아이들 때문이에요. 가족. 태풍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선이 되물었어요. 강태풍 씨는요? 뭐가 제일 소중해요? 태풍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제가 뭔가 해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태풍이 미선을 돌아봤습니다. 이제는 사람이요.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 미선 씨 같은 사람들이요. 미선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걸까요? 사장님. 아, 그리고 미선 씨. 내일부터 저 반말 써도 돼요? 네. 왜요?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존댓말 쓰기 좀 어색해서요. 물론 미선 씨가 싫으시면 안 할게요.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시든지요, 뭐. 태풍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표상선 사무실에서는 표바코와 표현준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다 했더니 적고를 만들어놨어? 표바코가 태풍 상사 관련 자료를 탁자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표현준이 움찔했어요. 아버지, 강태풍이 직접 회사를 맡았다는 건
저도 방금 알았어요. 강진영이 죽고 나서 회사 문 닫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네가 제대로 확인을 했어야지. 이 멍청한 새끼가. 표박호의 손이 표현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표현준은 뺨을 감싸쥐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직 안 끝났다고. 쟨 몇 번 맞아도 내 어퍼컷 한 방이면 그 자식 끝나. 표박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강태풍이 움직이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조달청 입찰에 뛰어든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게 뭐 대수였나요? 강진영의 아들이라고 해봤자 겨우 26. 자신은 이 바다에서 40년을 헤엄쳐온 상어였습니다. 현준아, 내일 은행 지점장 만나는 자리 잡혀있지? 네, 아버지. 거기서 강태풍 신용등급 확인해. 그리고 대출 심사가 들어가면 최대한 지연시켜. 그게 가능할까요? 표박호가 비웃었습니다. 네가 왜 내 아들인 줄 아냐? 이런 일 처리하라고 내가 널 낳은 거야. 못하겠으면 지금 당장 이 회사에서 나가. 표현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자신을 도구처럼 쓰면서도 동시에 무능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표현준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 집을 떠날 수 없다는 걸요. 돈도 권력도 심지어 자존심마저 아버지에게 묶여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하나 더. 강태풍이 미국 본사랑 직거래 시도한다는 정보 들어왔어. 그것도 막아. 어떻게요? 메디컬 서플라이 코퍼레이션 아시아 담당자 있잖아. 데이빗 리. 그 친구한테 내가 전화 한 통 할 거야. 강태풍 상사 같은 작은 회사랑은 거래하지 말라고. 표현주는 아버지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역시 표박호였어요. 모든 걸 미리 계산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풍 상사 사무실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태풍이 출근하자마자 미선이 달려왔어요. 사장님, 병원 리스트 다 뽑았어요. 서울대병원 구매팀 담당자 연락처도 확보했고요. 진짜? 미선아, 너 정말 대단한 거 알아? 태풍이 자연스럽게 반말을 썼습니다. 미선은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장님, 이거 보세요. 미선이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 본사와 직거래하고 병원이랑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기존 가격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요. 조달청 입찰 최저가 기준도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완벽해. 태풍이 미선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또 빨개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강태풍 대표님이신가요? 제가 신한은행 구로지점 차장 김민수라고 하는데요. 신청하신 운영자금 대출건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 심사가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본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했거든요. 추가 서류요? 어떤 서류인데요? 사업계획서 제작성이랑 담보물 재평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빨라도 2주는 걸릴 것 같습니다. 태풍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주라니. 조달청 입찰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딱 3주였어요. 서류 준비에 2주가 걸리면 실질적으로 준비할 시간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는 셈이었습니다. 차장님, 그게 갑자기 왜 그런 건가요? 분명 지난주에는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본사 방침이라서요. 전화를 끊고 태풍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의 방해 공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뻔했죠. 표박호. 태풍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을 때 미선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은행에서 대출을 막았어. 누군가 압력을 넣은 것 같아. 미선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운영자금이 없으면 미국 본사와의 계약도 병원과의 협상도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럼 어떡하죠? 태풍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강진영이 평생을 바쳐 일군 이 회사를,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준 직원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미선을 실망시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방법을 찾을 거야. 태풍이 미선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어요.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